여러분은 왜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달려가 과일을 찾게 되는지 그 이유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과일을 갈구하는 건 단순한 입가심이 아닙니다. 그건 수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본능입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원시 시대의 과일의 달콤함은 곧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유일한 고농축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단맛을 보는 순간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뿜어내며 더 먹어라, 이건 귀한 보약이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만 년 전 조상들이 먹던 그 작고 신맛 강한 야생 과일과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설탕 덩어리 과일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위적으로 당도를 끌어올린 현대의 과일은 이제 생존을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기를 소리 없이 파괴하는 달콤한 암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달콤한 설탕물에 절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배 따로 과일배 따로 있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속 장기들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드신 뜨끈한 쌀밥은 우리 몸에서 이미 포도당으로 변해 혈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후식으로 달콤한 과일까지 밀어 넣는 건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정이 많아서 과일을 깎아도 한 접시 가득 내놓고 자식들 입에 넣어주며 행복해하죠. 하지만 그 정이 넘치는 습관이 우리 부모님들의 췌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다는 게 의학적인 팩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낡은 자동차 엔진이라고 치면 젊었을 땐 어떤 연료를 넣어도 쌩쌩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넘은 시니어들의 엔진은 정밀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식 고당도 과일이라는 곡탄과 연료를 매일같이 들이부으면 엔진이 과부하로 타버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과일들 얼마나 맛있습니까? 농사 기술이 워낙 좋아서 사과 한 알이 설탕 한 봉지랑 맞먹는 당도를 자랑합니다. 이걸 비타민이라고 믿고 드시는 건 사실상 건강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설탕 중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탕에 들어있는 하얀 설탕과 사과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똑같은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설탕물이나 과일이나 똑같은 달콤한 유혹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즐거운 호르몬이 팍팍 나옵니다. 뇌는 우와, 맛있다, 에너지원이 들어온다 하며 기뻐할 뿐이지, 이게 화학 공장에서 만든 설탕인지 나무에서 열린 과일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간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나 설탕은 온몸의 세포가 나누어 쓰지만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독점으로 처리를 합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섞여 있는데 과일은 그 자체로 과당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뇌는 구분 못하고 좋아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간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간 입장에서는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과당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처리하다 지친 간은 그 당분을 그대로 기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실체입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방간에 걸려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뇌가 속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혈관은 설탕물에 절여진 고기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탕은 먹으면 배라도 부른 느낌이 들지만 과일의 과당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다 먹고도 사과 한 알, 배 하나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게 되는 겁니다. 뇌는 계속해서 더 가져와라, 더 먹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췌장과 간은 죽을 힘을 다해 일하다가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천연 과일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혈관을 설탕물에 담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내리는 달콤한 명령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기는 설탕과 과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만 과일에는 설탕이 없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서 흡수 속도를 조금 늦춰줄 뿐이지 그 본질은 결국 똑같은 당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1,000억 원을 줘도 되돌릴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자산을 단돈 몇천 원짜리 달콤한 유혹에 팔아넘기고 있는 셈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100세까지 꼿꼿하게 내 발로 걷는 당당한 노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입안의 짧은 달콤함을 위해 병원 침대에 누워 수억 원의 병원비를 뿌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1,000억 원짜리 혈관을 설탕물로부터 건져낼 확실한 구조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동시에 노인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과일 3가지와 함께 반대로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젊게 회춘시켜줄 안심 과일 3가지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위대한 장수 재테크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생존 비결을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혈관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주방에서 치워야 할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 3가지와 반대로 보약보다 좋은 안심 과일 3가지를 의학적 근거를 담아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정말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0대 중반의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살에 홀로 되어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공사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사신 우리 시대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 늘 효도하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아들은 아버님이 평소 가장 좋아하시던 포도와 바나나 그리고 귤을 한 바구니 가득 사들고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이 사온 과일이 아까워 식사를 마치자마자 한 접시 가득 담아 올린 과일을 남김없이 다 드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고 아버님은 아들 정성 생각해서 배가 터질 것 같아도 억지로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나기는커녕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아버님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500을 넘어 측정조차 안 되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바로 아들이 사랑으로 챙겨드린 그 달콤한 과일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사들인 과일이 아버지를 응급실로 보냈다는 사실에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아버지를 죽일 뻔했습니다. 비타민 챙겨드린 건데 이게 독이었나요? 라며 통곡을 하는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 시니어들 좋은 거 있으면 자식 입에 넣어주고 자식이 사다 준 건 아까워서 꾸역꾸역 다 드시는 그 내리사랑이 때로는 여러분의 췌장을 소리 없이 말려주기는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대체 왜 박 어르신이 좋아했던 그 과일들이 응급실 비극을 불렀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니어들의 췌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과일 첫 번째는 바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홍시와 곶감입니다. 여러분, 홍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가 약해도 꿀떡꿀떡 넘어가고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니 이만한 간식이 없죠. 그런데 의사의 눈으로 보면 홍시는 설탕을 압축해 놓은 당분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소화기관은 식이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당분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홍시처럼 부드러운 과일은 씹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입안에 침과 섞여 당분이 분해될 시간도 없이 바로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당 수치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수직으로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젊었을 땐 췌장이 튼튼해서 인슐린을 팍팍 내뿜어 이 당분을 금방 처리했지만 60대, 70대가 넘은 여러분의 췌장은 이미 낡은 기계와 같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당분을 처리하려다 기계가 과부하로 멈춰버리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곶감은 홍시의 수분을 싹 말려 당분만 대여섯 배로 농축시킨 것이니 노인에게는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과일은 설탕 주머니라 불리는 고당도 포도, 특히 샤인머스켓입니다. 요즘 마트 가면 알이 굵고 번쩍번쩍한 샤인머스켓 정말 비싼 값에 팔리고 있죠.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사오면 아까워서라도 한 송이 다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포도 알맹이 속의 과당은 우리 몸의 간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일반적인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량의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그런데 노화된 간은 이 엄청난 당분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간이 썩어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입니다.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3배 이상 높이게 됩니다. 자식들의 효도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포도는 딱 대여섯 알만 맛보시는 것으로 멈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름철의 제왕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수박은 과일 중에서 당지수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즉, 먹자마자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니어분들에게 수박 속에 풍부한 칼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서 부정맥이 오거나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맛에 무심코 서너 쪽 이상 드시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무거운 마음을 덜어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혈관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안심. 과일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도가 낮으면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노화된 안구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보약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베리류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효능이 똑같으니 하루에 한 줌씩 꾸준히 드시면 1,000억 원짜리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심 과일은 아삭한 사과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내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을 청소해주는 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하루에 사과 반 알을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외일 수도 있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채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그 어떤 과일보다 훌륭한 보약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혈관 벽을 청소하고 전립선 건강과 유방암 예방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살짝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4배 이상 올라가니 과일 대신 토마토를 즐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입에는 달지만 혈관에는 독이 되는 과일을 멀리하고 겉은 투박해도 내 몸을 살리는 안심 과일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장수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안심 과일들도 먹는 방법과 시간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먹는 과일을 10배 이상의 보약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식사법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짧은 지식 하나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차례입니다. 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독이 아닌 보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기적 같은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비결이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과일을 먹을 때 우리 몸을 위협하는 가장 잔인한 암살자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달콤한 과당이 혈관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여러분의 깨끗하던 혈액은 순식간에 끈적한 설탕 시럽으로 변하고 혈관 벽은 마치 뜨거운 설탕물에 절여진 고기처럼 딱딱하게 산화되어 버립니다. 이때 천하무적 보디가드로 등판하는 것이 바로 부엌 찬장의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 속 초산 성분은 단순히 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장 속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는 천연 브레이크이자 인슐린의 기능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식초 한 스푼이 식후 혈당 수치를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평생 식후 과일만 드시면 머리가 멍해지고 잠이 쏟아지는 식곤증에 시달렸는데 식전 식초 물 한 잔을 시작한 뒤로 10년 묵은 피로가 사라지고 아침마다 눈이 번쩍 떠진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감격하셨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조미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1,000억 원짜리 혈관을 당분의 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생명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과일 드시기 30분 전 식초 한 스푼의 기적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사과는 금이고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학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더 정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밤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해가 지고 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퇴근을 준비합니다. 최장 공장장님도 문을 닫고 쉴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과일이라는 일거리를 던져주면 공장이 과부하로 망가져 버립니다. 밤에 먹는 과일은 혈액 속에 남아서 그대로 뱃살로 가고 지방간으로 변해 여러분의 간을 기름 덩어리로 만듭니다. 과일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활동량이 가장 많은 점심 식사 직후입니다. 이때 드시는 과일은 에너지로 금방 전환되어 쓰이기 때문에 혈관에 쌓일 틈이 없습니다. 점심에 드시면 보약이고 밤에 드시면 독약이라는 것, 이 공식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명은 10년이 연장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식사 중간에 과일을 드시는 법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니어분들의 위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혁명적인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사하기 최소 30분 전에 과일을 미리 드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위장을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과일은 소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반면 우리가 먹는 밥이나 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대형 덤프트럭이죠. 그런데 밥을 잔뜩 먹어 덤프트럭이 길을 꽉 막고 있는데 그 뒤에 과일이라는 스포츠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카는 빨리 가고 싶은데 앞길이 막히니 위장 속에서 정체되어 부패하고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속이 더부룩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길이 텅 비어 있는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먼저 보내주는 것입니다. 스포츠카가 먼저 쌩하고 달려나가며 위장에 식이섬유라는 부드러운 카펫을 깔아주면 뒤따라 들어오는 밥과 반찬들의 당분이 혈관으로 급하게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완벽한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한 식초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30분 뒤에 사과 한 쪽을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혈관에 1,000억 원짜리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딱 정해 드릴게요. 식사 30분 전 식초 물 한 잔으로 혈관 보디가드를 깨우시고
그 다음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안심 과일을 가볍게 드세요. 그러고 나서 식사를 시작하시면 혈당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유지되고 속은 편안하며 영양소는 온몸으로 쏙쏙 흡수됩니다. 이제 밥 배 따로, 과일 배 따로라는 말은 잊으세요.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귀한 예우여야 합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소화력은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췌장은 비로소 깊은 휴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험난한 고개 많이 넘으셨죠? 전쟁 같은 세월 다 버텨내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고작 과일 먹는 습관 하나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초 한 스푼과 황금 시간대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남은 30년 인생에서 간병인 불을 일 없이 네 발로 당당하게 걷는 장수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니어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자 행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 드릴 안심 설계와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힘차게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니 이제 세상에 편하게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낙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험난한 고개 많이 넘지 않았습니까? 전쟁 같은 세월 다 버텨내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해졌는데 고작 과일 먹는 습관 하나 때문에 건강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30년 인생에서 수억 원의 병원비를 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식사 전 식초 한 스푼과 30분 전 과일 섭취라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췌장을 다시 살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네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환하게 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약속 꼭 지켜나가시죠. 지금까지 전문의 윤성호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달콤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